장병 식탁에 브랜드 햄버거가 딱! 갈비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골라먹는 재미까지.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찜닭, 육개장, 미역국까지 어느 부대에서나 똑같이 맛있게 얼쑤! 이것이 2021 군대급식 클래스, 그리고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2021년도 군급식 방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은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김경욱 서기관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윤입니다. 제6기 7기로 활동한 어머니 장병급식 피복 모니터링단 김영애입니다. 네, 오늘 장병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네네. 군 급식. 이거는 국민들과 장병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우선 군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자, 이성윤 박사님. 네, 전 6개월 정도 대전 지역에 위치했던 교육사령부에서 자간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았었는데 오전 내내 제식훈련 같은 것들을 하고 저희가 식당에 가게 되면 네. 지금도 생각납니다. 갈색 플라스틱 컵에 한 3분의 2 정도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었어요. 맛있죠. 그때 그 사관 후보생 같이 교육생들은요, PX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주시는 분의 그 손을 끝까지 쳐다보는 겁니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장교도 얼마나 간절한데. 네. 장교도 간절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도 그 병사분들이 훈련받고 식당에 가면 이런 부식이 보급이 될 텐데 충분히 이런 것들이 보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간절하거든요. 네. 박사님 그렇군요. 지금도 배고파 보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김영애 어머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집에서 남편이 늘 군대 가면 춥고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군에 가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군부대를 방문해서 급식도 먹어보고 하니까 맛도 정말 좋고 또 질도 너무 좋았습니다. 맛이 좋았다. 왜냐면 어머님은 매일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네. 김 과장님. 그 이성윤 박사님 말씀도 맞고 우리 김영애 어머님 말씀도 맞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음식이란 것은 지극히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우리 이 박사님 군대 생활하셨을 그 80년대에 비해서 아마 어머니가 가서 보셨던 2020년도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복무할 때 잠깐의 그 기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느끼시겠지만 10년, 20년 이렇게 크게 보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작년에 저희가 장병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었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때 보면 저희가 평균 3.16점, 5점 만점에 3.16점 정도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떤 애비역들이 오셔가지고 군급식을 맛을 보시면 괜찮네? 아니면 뭐 좋아졌네? 아마 네. 이 정도의 평가는 틀림없이 내리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더 좋아져야 돼요, 사실. 3점 되면은. 네. 태 기자님, 예, 좋은 추억 있습니까? 이게 부대마다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시대상에 이 다른 부대랑 비교하면 제가 있었던 부대는 그래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네. 아무래도 대량 급식이라는 이 특성상 제 입맛에 딱 달라붙는 음식은 그다지 없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또 우리 예, 예. 국방 개그맨. 저는 오늘 날카롭게 가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제가 군 급식 먹어보고 네. 세상에서 이렇게 희귀하고 독창적인 음식을 먹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러셨구나. 오늘 날카롭게 질문 좀 가겠습니다, 네.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5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요즘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통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 의구심도 한번 이렇게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2021년도 군 급식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군급식 방침이 이게 매년 발표되는 건가요?
네,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1년도에 적용할 군급식 방침은 20년도 12월 말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급식 방침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해 동안 장병들을 대상으로 각 군에서 급식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급식 방침을 결정하기까지 1년간 상당히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병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시험 급식도 하고요. 부대를 지정해서 부대에서 장병들이 실제로 먹어보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네. 또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받고요. 예. 또 급식 피복 모니터링당 어머님들께서도 직접 오셔서 점검을 하시는 그런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고요. 또 각 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12월에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져서 국민들께서 21년도 아마 급식 방침에 대해서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회의 변화와 이 장병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이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국민들의 먹거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태 기자님?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 생활이 길어지고 있죠. 일명 직콕. 이에 따라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배달 음식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6% 증가한 1조 6,393억 원 이 정도로 증가를 했다고 네. 합니다. 배달 음식은 뭐 정말 편리함이 최우선이고 요즘에 안 되는 배달 음식이 없습니다. 킹클랩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제사 음식도 배달이 돼요, 이제는. 근데 지금 뭐 과장님, 그 외출, 외박, 휴가가 다 중단됐어요, 병사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배달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과장님, 요즘 어떻게 좀 날카로운 질문 드렸습니다. 배달 음식 좀 시켜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배달의 아닙니까? 민족이죠. 저희가 예, 예. 뭐 전혀 군대도 무조건 배달이 됩니다. 아, 됩니까? 아, 돼? 저희가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급식 혁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첫 시범 적용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전군에서 지금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국방 개그맨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장병들이 휴가, 외출, 외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병원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병들에게 아주 특별한 한 끼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마다 뭐 물론 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군부대 주변에 있는 프랜차이즈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유명한 곳으로부터 저희가 배달을 받아서 장병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장관님, 차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희가 국방부에서 특별하게 연말 특식이라는 개념으로 장병들에게 상당한 그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것들을 네. 각 부대별로 여건에 따라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장병들 사기도 올라가고 또 군부대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 그 실제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뭐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잘할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조금 조용히 있다가 네. 또 의문심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병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군부대 내에 음식도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점 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21년도 급식 방침은 크게 세 가지 중점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식의 질을 높여서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첫 번째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매달 빵식이라고 불리는 한때 군대리아라고 불리는 그 6번 중에 한 번은 시중에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 음식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예. 두 번째는 장병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라는 마스라는 제도를 또 확대했습니다.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를 했고요. 세 번째 중점은 이제 채식주의자라든가 종교적 신념이 다른 병사들이 네. 의외로 이제 입대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급식 배려병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급식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군대리아는 그야말로 추억의 군대 식단이자 장병들에겐 최애 메뉴 아닙니까? 시판 햄버거를 급식할 예정이라니 충격적인데요. 햄버거가 그렇게 되면은 이 군대리아의 이 전통이 깨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군대리아 6회 중에 1회를 시판되는 햄버거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대 주변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부대와 또 부대 주변의 여러 가지 지역과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을 군대리아로 하고 또 시판 햄버거를 할 것인가는 일단 시행해 보고 병사들의 반응을 보면서 조정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80년도부터 명맥이 이어오던 군대리아의 전통이 깨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요. 이 군대리아 또 이렇게 만들어 먹는 재미도 쏠쏠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군대 있을 때 제가 군대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군대에서는 왠지 밖에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맛만 유지가 되고 보장이 된다면 이 1회 정도 6회 중에 1회 정도는 밖에서 먹는 햄버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 밥상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장병들의 선택권이 좀 더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메뉴 중에 하나가 만두입니다. 오. 예, 만두인데 제가 교수님께 하나 질문 드리면 예. 교수님은 갈비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원래 만두를 좋아하는데 김치만두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우리 국방 개그맨님하고 태 기자님은요? 저는 갈비 좋아합니다. 갈비만두. 고기 좋아하시고. 저는 선택 장애가 있어서 이거 반반 안 될까요? 반반. 이렇게 이제 그 만두류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이제 선호도가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만든 이제 적용하게 된 제도가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라는 것입니다. 네. 멀티플 어워드 스케줄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처음 시도된 정부 조달하는 계약 제도고요. 네. 저희 대한민국에는 2005년에 조달청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제도는 과거에는 어떤 한 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고 그중에 낙찰되는 한 개 업체의 제품을 먹었다면 이 다수 공급자 제도란 것은 비슷한 성능과 품질의 어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18년도에 군에서는 라면에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기존에는 한 개 라면 제품에 한 4개 정도 되는 그 라면만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이 마스를 적용하면서 4개 회사의 54개의 제품을 부대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네. 장병들의 선택권이 확 넓어진 거죠. 그런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주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박사님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셨던 그 주스가 이제 오렌지 주스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주스를 먹을 수 있으신 거죠. 다양한 브랜드의 주스를. 그리고 2020년도에는 시리얼하고 쌀국수까지 확대를 했고요. 좋네. 금년도 급식 방침에 저희가 아까 교수님께서 제가 질문 드렸던 만두, 만두. 예. 그다음에 이제 냉동 국류, 그다음에 각종 양념류 이런 쪽까지 저희가 마스의 적용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좋아졌어. 네,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를 통해서 장병들의 선택권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 이래서 김영애 어머님, 지금 이런 장병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메뉴 하나가 뭐 작은 정책일 수도 있겠는데요.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또 저희 장병들이 입장에서도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장병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메뉴를 선택한 만큼 그 애정도도 높을 것 같고요. 또 그 부대에서도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런 과정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어머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박사님, 장병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수 공급자 이제 계약 제도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보완할 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또 의견 주십시오. 사실 다수 공급자 제도 얘기 나오면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네. 자부심. 제가 2012년도에 장병 품목 선택권 부여 방안 연구라고 하는 것 정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었고요. 거기서 제가 이와 같은 다수 공급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나중에 방위사업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서 우리 군에 정착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약간 원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 그러시네요. 네. 급식류에서는 기존 라면류에서 만두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적용할 수 있는 급식류를 점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만두 선정도 굉장히 잘 됐고요. 저희 집에서 만두를 시켜보면 선호도가 분명합니다. 김치만두, 고기만두. 그래서 이와 같은 품목 선정은 매우 좋았고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품목에 이와 같은 다수 공급자 제도를 적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품목이 너무 많이 지게 돼서 관리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유지되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이런 품목을 다양하게 갖고 갔을 때 장병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을 잘 선정해 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올해 군 급식을 살펴보니까 장병들의 이제 선택권이 더 확대됩니다. 거기다가 또 선호도를 반영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품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예. 기대됩니다. 빨리 좀 공개 좀 네, 소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예. 네, 장병들의 선호도 그리고 시험급식 이런 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21년도에 신규로 반영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공식품인데요. 장병들 가장 좋아하는 닭강정. 아, 닭강정. 네. 맛있지. 예. 예, 닭강정 들어옵니다. 닭강정 가고요. 그리고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가죠. 네, 네. 햄버거 스테이크 들어오고요. 또요. 네. 그리고 돼지 갈비찜 들어옵니다. 참 좋죠. 네. 네. 그리고 치킨가스. 치킨 가스. 네. 예. 그런 가공식품들이 들어오게 되고 예. 좋아졌어. 농수산물도 조금 색다른 게 많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연어. 오. 연어를요? 네, 연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숭어. 오. 숭어도요? 예. 집에서 먹기 힘든 네. 건데. 야,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진짜.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게 네. 아귀도 들어옵니다. 아기가 들어옵니다. 야, 아,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샐러리. 샐러리. 네. 예, 비싼 채소죠. 샐러리도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와, 이게 일반 사람들 그 식당인 줄 알고 들어가겠네요, 진짜. 급식 먹으러. 와, 대단합니다. 아우, 정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네. 야, 군에서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뭐 이 중에 몇 가지는 옛날에는 PX에서나 구경을 할 만한 거였는데 이제는 뭐 PX 안 가도 그냥 장병들이 네, 먹을 수 저희의 있다는 경쟁 상대는 PX입니다. 네. 아. 하지만 과장님, 제가 좀 강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 품목들이 위생적으로 맛있게 조리돼서 장병들 입에 들어가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위생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 때는 말이죠. 에피타이저로 뭐 파리나 뭐 곤충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뭐 있어 몇 개 먹다 보니까 어머. 아, 너무 뭐요? 국방 개그맨 예. 영진 씨, 예. 그건 저희 어머니들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저희 어머니 장병 급식 피복 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김영애 어머님이 이제 그 급식 또 피복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니터링단 활동이 어땠는지 제약 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활동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 지난해 저희 제7기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5월에 발대식을 해서요. 예. 또 12월에 화상통화 어플을 이용해서 해단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주요 활동 이제 성과를 좀 말씀드려 보면요. 네.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악화가 돼서 굉장히 이제 방문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역 수칙을 꼼꼼히 잘 지키면서 육해공 특이하게 해병대까지 4개 부대를 방문을 했고요. 네. 또 군납 업체도 4개의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투 식량을 비롯해서 11건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네. 저희가 제안한 그 제안 사항들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아, 오, 대단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네. 해요. 제가 국방 개그맨 아닙니까? 제 이름으로 우리 어머님들을 국방 어머니로 임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해요. 네. 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과장님. 올해도 이렇게 새롭게 급식 및 피복 어머니 모니터링단이 발족이 되는 겁니까? 활동이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도 한 15명 정도 되는 어머님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예.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전부대 방문, 그리고 실제로 군납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점검, 그리고 장병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기회까지도 계속 제공을 할 거고요. 예. 저희가 급식, 피복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진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핀 그 건의 사항들은 저희가 바로 정책에 바로 반영을 해서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 과장님 되게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뭐 저 국민들, 장병들,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고 기울여 주시니까 군 급식이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군 급식 발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돌발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입니다. 나 군복무할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메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박사님부터. 저는 네. 닭고기든 고기류가 나왔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기류가 제일 좋으죠. 역시의 고기입니다. 네. 그럼 영진 씨는요? 아, 저는 그 이제 군대리야. 그거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태 기자님? 저는 이 군대 치킨이라고 불리는 음식이었는데 이 닭튀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닭튀김. 정확한 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프라이드 치킨 비슷한 군대 치킨. 네. 군대 치킨. 네. 우리 네. 과장님 어떤 거네? 저는 뭐 고기면 물에 들어가 있건 튀기건 뭐 어떻게 줘도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모두 다 그 옛 추억에 잠기셨는데 하지만 그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살펴본 이 군 급식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걸 또 알아봐야겠죠? 과장님 이럴 때 뭐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국방 지식의 늪. 국방의 모든 것 지식 포커스. 군대 급식에 이게 나온다고? 아, 오늘 중식 메뉴. 헐. 아싸, 저도 군대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죠? 예비역 형님도, 말년 병장도, 군 미필자도 두 눈 번쩍 뜨이게 한 이거. 샤인머스켓, 장어, 꼬막 비빔밥, 전복, 스파게티, 알라봉, 소갈비, 방어. 동미가 먹고 싶은 음식? 땡! 이게 바로 우리 장병들이 먹는 군 급식입니다. 올해는 장병들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월 1회 빵식 대신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제공. 최애 음식 중 하나인 만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부대별로 선택해 급식한다네요. 균일한 맛과 조리병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판 양념과 국 조달.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죠. 그 밖에 닭강정, 햄버거 스테이크, 돼지갈비찜, 연어, 숭어, 아귀, 샐러리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진짜다? 놀라셨죠? 놀랄만 합니다. 과거엔 이런 군 급식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1954년 처음으로 보급된 군 급식. 지금 보면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었지만 보릿고개조차 넘기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엔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었죠. 와, 이렇게 먹고 나라를 지킨 선배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1970년대 찾아온 군 급식의 첫 번째 변화. 저고지 부대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조림 보급이 시작됐고 메뉴의 다양성을 고려해 깡통 카레가 급식 품목으로 채택. 1976년엔 플라스틱 식판을 보급해 일식 3찬의 급식 시스템을 갖췄죠. 7, 80년대 군 급식 단골 메뉴는 정어리, 꽁치, 동태, 청어와 같은 생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던 닭튀김은 당시 장병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는 군 급식 메뉴였답니다. 양이 아닌 질을 중요시한 군 급식이 시작된 1990년대. 급식의 맛을 높이기 위해 민간 조리원을 채용하고 일식 4찬을 제도화했는데요. 주기적으로 짜장면, 돈가스와 같은 인기 메뉴도 배식하고 밋밋했던 떡국에 만두 추가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메뉴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저도 고기 반찬은 참 좋아하지 말입니다. 최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2000년대 군 급식은 장병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가득! 웰빙 채소, 고급 어류와 같은 다양한 급식 품목을 더해 입맛과 건강을 생각한 군 급식으로 변신. 굿굿! 그렇다면 요즘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군 급식은 무엇? 3위는 바로 소시지 채소볶음.
말년병장도 벌떡 일어나 먹으러 간다는 이 음식은 지난해 국방부에서 실시한 급식 자동 측정 시스템의 잔반량 측정 분석 결과에서도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인정. 그렇구나. 쏘야는 안주가 아니었구나. 이어서 2위는 전복백숙. 오.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격 훈련 후 가장 먹고 싶은 급식 1위를 차지한 전복 삼계탕. 체력 소모가 많은 군인들의 보양식으로 안성맞춤. 우리 군에서는 초복, 중복, 말복 더하기 6월부터 8월까지 연 6회 전복 삼계탕을 보급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1위. 군대리아! 본명 빵식, 별명 군대리아. 월 5회 제공되는 이 음식은 1994년 본격적인 보급 이후 함께 나오는 음식이 늘어나면서 군대리아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군대리아를 연상시키는 햄버거를 출시했을 정도로 인기 만점! 처음의 빵식은 여기에 스프를 더해 제공됐지만 지금의 빵식은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에 따라 만드는 방법도 먹는 방법도 천차만별인 빵식은 추억을 자극하고 추억이 되어줄 군 급식 메뉴랍니다. 전투력과 사기 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장병들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탄생한 2021 군 급식. 앞으로 우리 군은 우수한 맛과 질, 영양까지 풍부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해 장병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장병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충고합니다. 대위 정동빈은 국방뉴스에 전념하기 위해 오늘부로 지식 포커스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충고합니다. 잠깐의 휴식을 갖게 될 지식 포커스는 더 강력한 국방 지식의 늪이 돼 돌아온다고 합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절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국방뉴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없는 지식 포커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식! 아, 놀라운 군 급식입니다. 네. 대단해요. 네. 사실 뭐 이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군 급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군대 밥상이 다채로워지고 또 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또 맛도 챙기고 있습니다. 가조장님, 그런데 올해부터 또 이 일정 수준의 맛을 담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뭐 품목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소개해 주세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군대의 급식에 어떻게 당면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재료는 사실은 거의 전군에 보급되는 재료는 사실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농수축협으로부터 재료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같은데 이제 가장 그 맛의 차이는 결국은 조리병의 영양 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뭐 과거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실제로 조리병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실제로 호텔 조리학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리 경험이 있는 조리병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조리 실력을 발휘를 합니다. 예. 반면 사회에 있을 때 조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의외로 또 조리병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대마다 이 균일한 맛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어려운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양념 만드는 겁니다. 예, 양념을 간장, 고추장 뭐 다양한 걸 가지고 요리에 맞춰서 이렇게 양념을 만드는 부분이 장병들이 또 가장 어렵게 하는 어려워요. 부분이고 예. 또 하나 부분은 국을 끓이는 겁니다. 맞아. 이 저희도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렵죠. 그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 공급자 제도를 양념류에다가 시판 양념을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예. 그래서 순두부찌개 양념, 부대찌개 양념, 찜닭 양념, 양념을 만드는 소요를 줄여서 사실은 그 재료를 가지고 양념만 하게 되면 모든 부대에서 그래도 비슷한 맛을 내게 하는 것이고요.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으로 된 큰 어떤 대용량 국을 가지고 따뜻한 끓인 물만 부으면 거의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국류 같은 것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다수 공급자 제도를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과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이건 거? 안 돼. 이건 안 돼. 어떤 거 안 돼요? 아니, 조리병의 능력을 키워야지. 뭐 시판 양념이나 냉동국을 지금 도입한다고요? 아니, 저 과장님하고 저기 뭐 우리 어머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군인 정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동료하고 지방 산행을 한번 갔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게 남아 있어서 제가 주변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게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제가 그 봉지 라면을 얼마 주고 사고 거기에 800원을 추가하면 맞아요. 끓일 수 있는 용기와 네네. 장비가 있었어요. 거기서 시킨 대로 그 봉지 라면을 용기에 넣어갖고 끓이면 가열 온도, 가열 시간 이런 것들이 전부 세팅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맛있는 라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끓여보고 싶었던 그렇게 꼬들꼬들한 라면이 딱 준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라면을 먹어보면서 우리 군에도 이와 같은 장비와 이와 같은 운영 개념을 도입을 하면 조리병의 능력을 탓할 것이 아니고 늘 동일한 그러한 맛을 낼 수 있을 텐데 최상의 맛을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와 비슷한 운영 개념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군에서 지금 이번에 시판되는 양념류, 또 미역국, 육개장 등 단체 급식용 냉동국류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 도입을 하게 되면 저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조리병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세상에 또 일정한 맛을 우리가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잔식과 잔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줄여갈 수 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시를 포함해서 우리 부대가 이동할 때, 기동할 때 빠른 시간에 이런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돼서 장점이 많을 것 같고 맞아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저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집에서 제가 이제 요리를 해보면 할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는 맛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해보니까 맛이 없어서 좀 곤란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있죠, 그런 경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머니 모니터링단이 부대를 이제 방문을 해 보니까 전방 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요새는 부대마다 민간 조리원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전방 부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리법이 좀 이렇게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는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시판 양념이나 또는 뭐 이런 냉동국 같은 거를 보급을 하신다면 어떤 조리병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도 더 잘 맞고 또 네. 부대의 급식의 질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 부대 내에 어떤 맛의 편차를 줄일 수 있고 또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장면들이 많이 잘 먹으면 잔반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진 씨도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요.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고 오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조리병. 네. 조리병도 이 병가 중에서 정말 중요한 특기 병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옛날에 그 취사병 하면은 삽으로 밥을 푸고요. 그리고 주말에 밥을 해야 됩니다. 좀 부정적인 뭐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그렇다면 요즘 취사병은 정말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고 어떤 임무와 어떤 훈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조리 특기를 병무청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트랙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리 특기를 부여받아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간은 다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2주 또는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조리병으로 보직받은 장병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이론 교육, 그다음에 안전 교육. 왜냐하면 이 식기를 다루면서 의외로 안전사고 같은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실습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게 조리 사회에 있을 때 조리 경험이 없는 장병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또 이제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민간 조리원 분들, 어머님들께서 또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조리병들의 이 조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특기병으로 조리병을 모집하고 있긴 한데 일반 병사보다 힘들다는 이유로 그 지원이 좀 적다고 들었어요. 저희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투병은 전투가 일어나야 전투를 하지만 조리병은 매끼가 전투다. 아, 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전투의 한국에. 조리병의 역량 강화, 처우 개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박사님 네. 어떤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매년 장병 급식 피복 만족도 조사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2020년 만족도 조사를 봤더니 다행히 조리병 관련한 부분이 들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조리병 보직에 대한 장병들의 한 53.8%가 힘들다고 대답을 했고요. 67.9% 정도는 조리병 보직으로 전환을 원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리병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긴 일과 시간에 있습니다. 네. 남들보다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런 급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녁 식사 후에는 또 정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말에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면 의외로 30.8%는 조리병 보직으로 가고 싶다라는 또 의외의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리병에 대한 처우 개선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긴 일과 시간에 대한 보상, 두 번째는 업무 경감을 위한 조리병 인원 확대, 네. 또 유사한 개념이지만 세 번째로는 민간 조리원 확대, 네 번째로는 저녁 시에 이와 같은 수료나 자격증, 공인 자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업무 경감을 위한 완제품 및 또 반가공 식재료 확대, 이런 것들을 조리병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군 급식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조리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 과장님 좀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조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방부의 어떤 대표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요리 경영 대회.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방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농림부, 해수부 이렇게 3개 부처가 협업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이 3회입니다. 이번이 3회째인데 매년 전군 요리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철저히 방역을 지키면서 저희가 대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예선에 한 16개 팀, 그리고 본선에는 최종 8개 팀이 올라왔습니다. 1등상이 국방부 장관상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팀은 육군 2기갑여단의 용호드림 팀이라는 곳인데 제가 이제 메뉴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주제를 줬습니다.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 팀에서 장병들이 싫어하는 비선호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용호드림 팀이 장병들이 버섯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을 가지고 네. 이탈리안 요리를 만든 거죠. 버섯 크림 리조또를 만들었어요. 아, 리조또. 예.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우리 요리 연구가 이혜정 선생님 말을 네. 빌리면 너무나 젊고 건강한 음식이었다라는 평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자유 주제에서는 이 팀이 팔보채 덮밥을 만들었습니다. 팔보채 덮밥.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평가 기준 중에는 맛과 건강도 있지만 이게 단체 급식에 얼마나 적합한가도 예. 중요한 평가 요소였는데, 그러니까 밥이 있고 팔보채만 만들면 이제 덮밥 형식으로 제공이 되니까 단체 급식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 때문에 심사위원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런 요리 대회를 통해서 조리병들 사기도 높이고 네. 또 이때 개발된 메뉴는 실제로 전군에 레시피로 보급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도 더 내신 있는 대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습니다. 와, 버섯 크림 리조또. 어. 예, 요거 저 좋아하는 건데 갑자기 식욕이 당깁니다. 우리 장병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메뉴만 들어도 이 조리병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데 아니 부상으로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맞아, 맞아. 꼬르동굴로 이거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지 미슐랭에 좀 소개돼야 됩니다 이거. 예, 네. 저희가 이제 미슐랭 군대판 미슐랭을 만든 거죠. 저희가 그 메뉴를 네.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전군에 보급을 하면 이제 조리병들이 그걸 보고 네. 네.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아마 금년 중에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메뉴는 장병들이 아마 먹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부상 말씀하셨는데 네. 부상은 뭐 당연히 상장 진짜. 그리고 이제 순위에 따른 상금 네. 어. 그리고 이제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가가 휴가 예. 당연히 이어지고요. 이어지는군요.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를 협찬해준 그 국내 굴지의 식품 종합 기업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기업과의 취업 지원까지 같이 오. 연계되는 대회라 네. 조리병들의 참여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사기 진작이 엄청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이런 요리 경영 대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는 오히려 더 격을 높이고자 많이 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부처다 보니까 여러 부처가 협업이 된 상황이라서 1등상을 이제 국방부 장관상보다 총리상, 대통령상 이렇게까지 더 이제 상향을 시키는 걸 협조를 하고 있고요. 백종원상 없습니까? 백종원상. 예, 백종원 선생님을 심사위원으로 그렇죠. 이번에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 급식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올해도 당연히 심사에 참여하셨지만 작년에도 참여하셨지만 올해도 같이 참여를 하실 거고요. 실제로 이 요리 쪽에 관련되신 분들 많이 모시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 네. 그 부대에 많은 장병들이 좀 응원도 와서 이렇게 좋다. 좀 열띤 분위기 속에서 네. 대회를 치르고자 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군대판 미슐랭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올해 달라지는 군 급식 방침 중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군대에 가보면은 급식 제한 병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러한 병사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도입되는 품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규 품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군대에도 이제 채식을 원하는 장병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채식도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극단적 채식주의자부터 시작해서 달걀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거의 한 10여 가지 정도의 다양한 채식주의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네.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적인 신념상의 이유로 기존의 단체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선택권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 그런 병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런 병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징병제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들의 급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아예 급식 방침에 이런 병사들에 대한 대체 음식을 명문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밥, 김, 그리고 두유, 그다음에 연두부,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야채, 과일 샐러드, 그리고 김치를 주더라도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는 아예 젓갈이 들어간 김치도 먹지 않는 장병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젓갈을 뺀 소금에만 절인 백김치 등등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끔 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 무슬림 병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할랄 등을 거친 식단까지도 제공하기 위해서 올 한 해가 아마 그 첫 번째 본격적으로 급식 배려 병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는 첫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장병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신념에 따라서 이 식단 배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병들의 식생활이 이 전투력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정말 예리한 또 질문입니다. 정말 좋았어요. 예, 예. 우리 그 어머님 자식분들도 지금 편식이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하시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예, 저희 자녀들도 어릴 적에 이제 편식을 심하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야채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리법을 좀 다양하게 해보기도 하고 또 야채를 좀 잘게 썰어서 또 고기랑 섞어서 햄버거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그래도 곧잘 먹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하나라도 좀 더 먹여보려고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어머님들이 그 잔소리 해갖고 겨우겨우 채소 좀 먹여봤는데 아니 군대 가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뭐 편식하고 채소 안 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편식하고 과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이러면 안 돼요. 건강한 병사들 만들어야 되는데 방안 없습니까? 네, 일단 먼저 약간의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오해 될 풀어야죠. 것은 네. 일단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하고 이제 편식이라는 문제하고는 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다. 겁니다.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채식주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제 개인적 신념, 종교적인 거 이런 것에 따른 기본적인 그런 징병제 국가에서의 장병으로서 어떻게 보면 생존권에 가까운 그런 네. 요구라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채식주의하고는 별도로 편식 문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저희 다 뭐 순간적으로 다 질문하셨지만 전부 고기지 않습니까? 아 고기야 육류. 대동단결 육류로 이제 그렇지. 대동단결되는 고기 자랑.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실제로 장병들이 일단 5점 만점에 고기가 4.2점입니다. 거의 압도적이요. 네. 이제 채소 같은 것들은 이제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3.2점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수산물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2점대입니다. 2.96점 정도밖에 받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기를 제공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쌈 채소와 함께 구워 먹는 경우는 쌈 채소와 함께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야채와 곁들여서. 야채와 곁들여서 먹게 하고요. 만약에 수육 형태로 제공이 된다면 이제 김치랑 같이 네. 제공을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장병들이 의외로 수산물을 너무 좋아하지 않는 걸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근데 해봤더니만 아까 연어도 막 예 그런데 이제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시를 발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요즘은 장병들이. 그래서 저희가 아예 수산물일 때는 가시를 제거합니다. 예. 가시를 제거한 다음 그리고 장병들이 튀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시를 제거하고 튀기는 형식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네. 장병들 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병들의 선호도를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군 급식 방침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는 게 건강한 군 급식 이게 늘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의견 그리고 조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장병들의 이 먹는 문제는 우리가 창끝 전투력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장병들이 이제 Z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군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공되는 모든 식재료가 거의 다 국산 신토불이에요. 네. 사실 우리 군에는 전부 한우가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격 때문에. 맞아. 그래서 네.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네. 우리 군에서 먹고 있는 것들이 신토불이 건강식이다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앞에 요리왕 대회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자꾸 메뉴화 시키는 것처럼 메뉴도 퓨전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군대 급식의 맛이 문제인데 이 맛은 결국은 좋은 식재료 네. 또 조리 방법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또 급식을 만드는 분들의 정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은 아주 유명 레스토랑 식당에서 셰프 그 주반장 분들이 아주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맛을 더 좋게 느끼게도 하고 그 음식에 대한 격조도 높이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사실은 이 준비하는 분들의 정성이 많이 드러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정성껏 만들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장병들이 마음속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이 급식의
질도 또는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군대 급식의 혁신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머님은 또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건강한 군대 밥상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장병들의 급식을 또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 또 어머니로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장병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군 생활을 하기를 응원합니다. 아, 예. 관장님, 어깨가 조금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군대 급식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아마 박사님 그 군대 생활하실 때랑 2020년이 가장 달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군 급식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5% 증액해서 예. 1인당 일일 급식비가 8,790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한 끼로 보면 3,000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의 급식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이제 편성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1인 1일 1만 원 시대를 2022년대는 반드시 열어서 네. 장병들에게 훨씬 더 좋은 급식, 건강한 급식, 균형 잡힌 급식 제공해서 전투력 보존과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예산 확보가 중요하겠죠. 네. 장병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또 입맛도 돋궈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계속해서 군대 밥상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애써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회 근무, 상상 그 이상. 군급식의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방 안전에 초석이 될 국방 안전 훈련이 제정됐습니다. 네? 국방 안전 훈련? 이게 뭐지? 바로바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란 말씀.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방 안전 훈련에 대한 모든 것. 궁금하면 채널 얼음!